여러분들이 이제 담석이 많을 때의 사인이 특별히 등에 요 견갑골 부위 있죠. 어깨 축지 뼈 부위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통증이 오고 이렇게 막 뻐근해가지고요. 다 뭉쳐있는 것 같은, 어깨가 다 뭉쳐있다고 악 소리 지르시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담적증처럼 소화가 잘 안 되고,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걸 모를 정도로, 예,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또 자주 역류가 되기도 하고, 트림이 자주 난다면,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이 증세를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디신 상관에 있는 담석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번에 오신 환우분이 이제 기생충이 유기 제거하시면서 기생충 단계에서 기생충이 나왔는데 보셨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강 PD하고 우리 직원들이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징그러워서 못 올리겠대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담낭에 담석 결석으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특별히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담낭과 담낭에 이 담석이나 결석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담석의 일반적인 증세들이 어떤지, 그 사인이 어느 경우에 간과 담낭을 청소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담석은요, 담즙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은 주로 일어나는 증세가 고지혈증. 아하, 이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고지혈증에서부터 고콜레스테롤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담석은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생기는데, 이 담즙은요, 특별히 간에서 생산이 돼서 담낭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담즙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기름기,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담즙이 이제 주물러서 소장으로 분비돼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담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담즙에 많으면 담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치아의 때 플라그, 치태, 때가 플라그가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치석이 되는 것처럼, 예,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신석도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되면서, 간의 담낭에도 플라그가 점점 이렇게 때들이 석회화되면서, 예, 담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담석이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석 담석이 그냥 꽉 차 있네요. 그죠? 콜레스테롤 음식을 이제 즐겨 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담석이 생기기 시작하면 1년에 평균 2.6m씩 커집니다. 야, 2.6m면 요거 제 손톱만한 사이즈씩 계속 생기는 거죠, 담석이. 예, 그러면 담석이 생긴 지 평균 8년이 되면 이제 담석증이 많아서 있는 증세들, 이제 음식을 먹어도 배고픈 걸 모르고 담적 증세 같은 게 꽉 차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신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깨 축지가 막 통증이 오고 이런 그 담석이 많을 때의 증상이 와요. 자, 담석이 많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사인이 오냐, 여기 보시니까 담석의 일반적인 증상들을 보니까 앱도먼, 여기 보니까 복부, 배, 복부하고 그다음에 백, 등, 그리고 라이트 숄더, 오른쪽 어깨 쪽에 아주 갑자기 그리고 아주 심각한 시비얼 페인, 아주 심각한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깨 축지가 누가 막 누르는 것처럼 이 어깨가 이렇게 뻐근하고, 예,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울렁울렁 너지아 앤 보미팅, 약간 맨날 음식을 먹으면 미역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토가 자꾸 올라와요.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역류 증세가 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고기나 생선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요런 그 기름진 음식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딱 얹힌 것 같은 증세가 와요. 담적증 같은 게. 그래서 물만 먹어도 배가 꽉 차 있는 분들 많아요. 이게 오랫동안 담석이 이렇게 석회화되면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안에 독소가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림이 자주 올라와요. 그냥 역류해서 신물이 잘 나고. 이렇게 담석이 담도를 막으면 담낭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담낭염이 돼서 요새 황달로 오시는 분들 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달이 오면서 간염, 간경화, 간암, 담낭암, 담도암, 당간암, 예, 이런 이제 증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담석이 있는 사람들의 대개 40% 정도는 증상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담석이 발견되고, 일반적인 증세는 뭐냐면 이 복부나 배나 등이나 또는 오른쪽 어깨에 아주 갑자기 그리고 아주 심각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몸에 담석이 많을 때의 사인이고, 두 번째 변을 보면 흑빛이 돼요. 예, 흑빛의 대변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버, 발열 증세와 발한 증세, 이게 자주 오한이 나기도 하고, 꼭 몸살 기운 같은 게 이제 간헐적으로 자주 오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스킨 올 아이스, 이렇게 황달기가 오고, 조금만 과식하거나 조금만 피로해도 이 피부색이 이 황달기가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환우분들 보면. 그럼 아직도 이게 지금 이제 간 기능이 더 많이 회복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미워먹은 것처럼, 그 다음에 구토 증세가 자주 올라오고, 항상 뭘 먹지 않아도 때가 돼도 배고픈 게 없을 만큼 이 담적 증세 같은 게 있어서 배가 복부가 팡팡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래츄런스, 이 부종 증세가 조금씩 있는 거,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종이 있는 요런 증세가 이제 기본적인 담낭에 담석이 꽉 차 있을 때 일반적인 증세인데요. 자, 담석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니까 주로 흰쌀 흰물가루 같은 IP6를 도정해낸 섬유질 1도 없는 흰쌀 흰밀가루, 요런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그다음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육식이나 또 지방기가 많은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기 좋아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혈액에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서 담도암, 당간암, 담낭암, 간암이 걸릴 확률이 너무나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쌀, 흰빵, 흰밀가루, 흰 파스타 등등의 이 IP6를 도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섬유질이 1도 없고 섬유질 제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담석이 생기고, 그래서 이 담석이 담도나 담낭이나 당간폐색을 유발해서 암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육류 못지않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설탕 등의 1분의 6.7배의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 북베트남에서요, 이 북베트남 전쟁에서 이 미군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미군 용품을 투하했대요. 이거 뭐죠? 제트기가 아니고 예, 비행기라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마을에다가 뿌리는데, 이렇게 초콜릿, 설탕 이런 걸 뿌리니까 각기병이 오면서, 예, 그래서 설탕이나 단 것을 즐기고,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먹지 않아서 섬유질이 부족하면, 자, 단백질보다 탄수화물보다 지방보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제 생리대사의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간에서 담즙산 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 담낭의 담즙이 감소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이제 간의 담낭에 돌들이 이제 석회화되면서 담석이 생기기가 시작합니다. 주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IP6가 부족한 도정한 음식들,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고지방 음식들, 그리고 설탕이나 쿠키, 요런 초콜릿이 초콜릿 얘기하면 찔릴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담석은 담낭의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고 담즙이 이렇게 농축되었을 때 이렇게 담석이 많이 생기는데, 담석증에 잘 걸리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제 비만하신 분들, 예, 내 체중보다 비만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담석증에 잘 걸리게 되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갑자기 살을 건강하게 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지방 채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빼시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살을 빼도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할 때는 건강하게, 예,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건강한 방법으로 단식을 하는 게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담석이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예, 그거 아셨어요? 간암은 이제 남성들이 이제 그 지방간 수치가, 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성분들이 이제 그 음주를 즐기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요새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죠. 요새는 여성분들도 이제 그 알코올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코올성 간경화가 이제는 남성들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담석 발병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러기가 쉬운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담즙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담즙이 농축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아이를 많이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피임약을 자주 처방받는 분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비만한 여성일수록 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담석이 많이 생기기가 쉬운데, 이런 여성들은 예방 차원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특별히 이제 밀크시슬 같은 거,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라고도 하고 엉겅퀴가에 요거를 계속 드시면서 이제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요런 이 밀크시슬 같은 간 약을 드시는 게, 간 보호제를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되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죠. 예.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혈전용해제, 와파린 계열. 예, 그래서 요런 콜레스테롤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담즙의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석이 많이 생겨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를 억제하면 다른 쪽에서 튀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되게 담석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약을 드시는 분들이 왜 암으로 가는 길에 중간쯤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거를 1, 2년 동안 약을 드시면서 억제를 시켜 놓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간의 담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담석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몸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비타민 E군과 C군이 부족해도 담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재발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밀크시슬하고 비타민C하고 비타민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달고 다셔서 사시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C나 우리 지난번에 공부해 보셨지만 구연산이나 비타민C, 구연산 마그네슘, 요런 유기산이 높은 애들을 드시게 되면 이 담석이 잘 안 생겨요. 게다가 밀크시슬까지. 그래서 이게 제 필수 약이거든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밀크시슬과 비타민C,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햄프아마치하고 항상 먹고 있는데, 비타민C가 부족해도 담석이 생기고 비타민 E군이나 B1, B2, B3, B6, B9, B12 같은 B 복합체, B 컴플렉스나 E군에 이제 비슷한 성분들이 많죠. 주로 곡류, 씨앗류, 종실류, 견과류에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비타민 E군과 C군이 부족해도 담석이 잘 생겨요.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유 유제품 그리고 치즈는 응고된 소의, 예. 그래서 우유 유제품이나 치즈의 단백질, 특별히 이 카제인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예,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우유에 치즈에 늘 즐겨 드시던 녹여가지고요. 심지어 라면에도 치즈를 넣어가지고 녹여 드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정형외과 과장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오셨는데, 그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저희 와이프 가방을, 이민 가방에 보면 아마 치즈가 엄청 많을 거라 그러더니 진짜 제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주려고 뒤진 게 아니라, 예, 그래 좀 그 과장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진짜 치즈가 한 4, 50장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치즈를 좋아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유 유제품이 또 이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유방암 그리고 호르몬성암, 전립선암의 가장 큰 원인인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난소암과. 그래서 우유 유제품과 치즈의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담석을 생기게 하는데 큰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몸에 왜 이렇게 담석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하시고요. 특별히 담낭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간 기능 부전이 있거나 지방간 수치가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담석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증가한다. 이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해독을 안 해서요. 온몸에 독소가 많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벅꾸벅 주무시느라고. 예, 그래서 담낭염이 있을 때 90%, 95% 이상이 담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이제 음식을 소화할 때 분비된 담즙의 98%가 어디에서 흡수되냐면 소장에서 재흡수돼요. 소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재흡수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요. 난 위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보면 소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장이 안 좋은지 대장이 안 좋은지 그냥 이 부위가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또 살이 안 쪄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소장염이 있으면 재흡수가 안 돼서 담낭의 담즙이 감소되기 때문에 또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시니까 주로 콜레스테롤 음식도 그렇고, 소장에 염증이 있어도 그렇고, 담낭이나 담도나 당간에 염증이 있어도 그렇고, 담낭 절제하신 분들은 담석이 더 많이 생겨요.
예, 몸에 플러그에 떼 있다고 그게 석회화돼서 담석이 되는 걸 없애겠다고 기능 부전이 오니까 그걸 잘라버리니까 장기가 있어도 지금 이 담석이 생기는데 예, 절제하면 더 심각하게 담석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내추럴 메디신에서 나왔는데 햇빛을 많이 보면 담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햇빛을 많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역력이 적당히 보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이 담석이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요걸 보면요. 206명의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들을 대상으로 예, 요게 여기 보니까 그래서 페어 햇볕을 흰 피부를 가진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햇볕을 많이 쬐는 사람은 담석이 생길 확률이 2배로 높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쬐는 것보다 흰 피부에 이 멜라닌 색소에 좀 이 균형이 깨진 분들 요럴 때 이런 건 아닌가 싶은데 더욱이 평소 햇볕을 오래 쬐어서 피부가 그은 사람은 25.6배나 담석 발생률이 높은 이런 이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담석 형성에 이 햇빛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담석이 많이 생긴다. 요 논문은 제가 아직은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음식 알레르기가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데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음식을 먹으면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레르기 음식 하면 우리는 우유가 가장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고 또 갑상선 암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인데 그리고 이제 그르륵 가래 끓는 소리 많이 하는 분들이 우유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의외로 우유는 4번째예요. 넘버 4예요. 자 봤더니 음식 알레르기는 담낭의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 알레르기 음식을 먹지 않은 환자는 담낭의 통증이 전혀 없는데 알레르기 음식을 먹으면 담낭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을 먹으면 담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히니까 담즙이 밖으로 배출이 못 돼요. 그래서 담낭의 통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음식으로 넘버 1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고기, 생선, 우유 안 먹으면 건강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오실 때 다 얘기해 보시면 전 이제 육식 안 해요. 예, 계란만 하루에 2개씩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저 육식 안 합니다. 오리고기만 좀 먹어요 하면서 오리발레 미시고 예, 그러는데 달걀이 의외로 우유보다 알러지를 더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요. 사실 우유하고 계란만 끊어줘도 동물성만 끊어줘도 알러지 증세가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선배가 한의사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한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총명탕부터 시작해서 한약을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이제 한약하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흡수할 만한 그게 안 돼서 피부에 눈 빼고는요, 막 이게 아주 사막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온 피부에 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병원을 일단은 중지하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긁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막 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알러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온몸이요, 뱀이 껍질 허물 벗듯이 온몸이 난리예요. 그렇게 심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유하고 계란 끊었더니 싹 없어져요, 증세가. 한 달도 안 돼서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이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고 했구나. 이걸 많이 깨닫는데 요새 집집마다 알레르기 계절 바뀌면 다 막 환절기에 막 눈물 콧물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알레르기가 나중에 암을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피부 가려면 맨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그 연고가 나중에 간하고 신장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 넘버 1이 담석을 많이 유발하면서 담낭의 통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음식 넘버 1이 봤더니 달걀이요. 와, 92.8%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63.8%가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고요. 또 돼지고기에는 특별히 이제 기생충이 상당히 많죠. 선모충, 편모충 이런. 예, 그래서 제 손톱만한 사이즈의 유충만 1200마리 정도 돼요. 요 3cm 이내에. 닭고기가 34.8%, 우유가 24.6%. 카페인 음료들도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석을 생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강경화가 알코올성도 있고 알코올성 아닌 비알코올성이 있는데 알코올성 강경화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담석이 많이 생기겠죠.
술을 많이 드셔서 생긴 간경화에도. 자, 그럼 이제 담석이 없애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살펴보자면 특별히요. 이제 건강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많은 양의 올리브 오일을 드시게 되면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석의 담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담석이 많은 분들은 이 알러지 올리브 오일을 조금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올리브 오일의 올레인산은 토끼 실험할 때 담낭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담석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셔서 비어리드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따라서 나는 이 담석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담낭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담석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래서 담석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삼가해라. 그러면 담석이 생기게 하는 아주 나쁜 방법과 좋은 방법을 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찾아내서 드시지 말아야 돼요. 알레르기 유발 음식, 특별히 첫 번째가 뭐였죠? 계란이고, 두 번째가 돼지고기고, 세 번째가 닭고기, 네 번째가 우유. 예. 그리고 설탕, 단 쿠키들. 요런 알러지 음식을 자꾸 드시면 담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간 기능은 점점 더 간 기능 부전 상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석을 생기게 하는 음식들이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기름질 튀긴 음식,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이거 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들이 그렇고,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 다음에 단 음식, 예, 초콜릿, 쿠키, 과자, 그리고 디카페인조차도 이 카페인 음료들은 다 이 담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이 이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제한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 다음에 도정되지 않은 껍질이 살아있는 IP6가 그대로 있는 통밀과 현미,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들, 비타민 B1, B2, B3, B6, B9, B12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정제되지 않은 B군 종류들, 그 다음에 콩이나 씨앗 종류, 견과류, 오메가3, 요거는 필수 항암제이기도 하지만 요런 좋은 음식들은 예,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고, 물을 하루에 6컵에서 8컵 이상 마시면 신장이 여과를 잘 시키잖아요. 신장이 좋으면 간에 담석도 잘 안 생기겠죠. 해독을 잘 하니까. 그래서 간에 담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따라서 신장 기능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간과 신장은 부부처럼 따라다닙니다. 신장이 여과를 못해서 간이 해독이 안 되고,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 신장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단백뇨로 다 빠져나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담석을 없애는데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담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비타민 C를 꼭 잊지 않고 이렇게 먹는데, 하루 비타민 C, 여러분 메가도스 요법 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C 하루 3,000 정도 드시나요? 근데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2,000mg 정도를 복용하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500에서 1,000mg씩 3번, 그럼 3,000이죠. 예, 그래서 저도 요게 지금 1,000ml 정도예요. 저희 비타민C가 닥터베지에서 들어오는 게.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염증이 너무 많아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들, 또 5단계 해독을 하시느라고 요걸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비타민C는 많으면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C를 요 정도 드시면 하루에 1,000ml를 3번 정도 드시면 담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퍼민트 오일이요. 원래 소화제가요, 가장 좋은 소화제가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스페어민트, 페퍼민트가, 저도 소화가 안 되면 페퍼민트 오일을 계속 마시는데요. 요 페퍼민트 오일을 드시면 소화제로도 쓰지만 담석이 생기는 것도 여러 해가 걸리지만 이 담석 단단하게 석회화 된 거를 녹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단계 해독을 단계별로 하셔도요, 한 번에 요거 3, 4개월 동안 한다고 담석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담석이 다 석화된 게 녹을래도 여러 번 5단계를 하셔야 풀어져요. 어느 정도 빠지는데, 여기 그 담석이 생기는 것도 여러 해가 걸리지만 담석을 녹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거 페퍼민트가 박하죠. 이 박하 기름은 담석을 녹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여러 해들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이 아주 안전하게 담석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 테라피를 잘 적용하시면 상당히, 특별히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요걸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요 물에다가 4분의 1 티스푼
차숟가락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하루에 2번에서 5번 충분한 양의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을 마실 때요. 이렇게 1리터짜리다. 이러면 여기다가 페퍼민트 오일을 항상 넣어요. 예, 그래서 저기 오렌지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몇 번 톡톡 떨어뜨려 가지고 쉐킷쉐킷 흔들어서 드시면 담석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이 페퍼민트 오일을 4분의 1에서 3분의 1 티스푼씩 하루에 2번에서 5번 정도 충분한 양의 물에 타서 드시면은 담석이 잘 안 생긴다. 그런데 요 페퍼민트 오일은 저녁에는 주무시면 각성제처럼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대뇌를 흥분시켜서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이 오일 사용해서 이 멘톨 성분이 많은 이 오일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면 심박동을 이제 막 빠르게 하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더더욱이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담석이 없애는데 효과적인 게 또 비타민 E가 부족해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뭐 견과류 충분히 드시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지만 비타민 E를 드시는 게 노화도 방지하고 태화도 방지하지만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자, 여기 레시틴에 포함된 중요한 성분 이 포스파타이딜 콜린이라고 하는 요 레시틴에 포함되는 한 성분이요. 여러분들이 이 레시틴이 음식으로 어디에 많은지 아시죠? 예,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다 분해해요.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니까 뭐더라? 지방과 콜레스테롤인데 그걸 녹이잖아요. 예, 그걸 천연 유화제인데 이 레시틴이 콩에도 많지만 어디에도 많죠? 토마토는 그냥보다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고 레시틴이 쫙쫙 몸에 있는 지방들을 쭉쭉 흡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 맨날 토마토 숲에 강황에 호박씨를 드시면서 요 계속 뭐를 녹여요? 콜레스테롤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파타이딜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레시틴에 포함되는 한 성분인데 이 담즙에 레시틴을 넣어주면 담즙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녹아버려요. 혈전용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신 것처럼 쭉쭉 녹아요. 그래서 담석이 예방이 되는데 1000mg씩 하루 3번 정도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콩도 드시죠. 콩물도 드시죠. 햄프 아마치아도 드시죠. 필수지방산하고, 예, 거기다가 또 뭐도 드셔요? 토마토 숲도 드시죠. 그러니까 레시틴이 쫙쫙 흡착을 하겠죠, 지금. 그래서 담석이 잘 안 생기고, 기타 실리마린, 엉겅키 이거 다 뭐예요? 실리마린, 엉겅키, 예, 밀크시슬 다 같은 얘기예요. 실리마린,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전구체예요. 그래서 실리마린이나 엉겅키 요게 간암의 특효약이잖아요. 간경화, 간암, B형 간염 뭐 등등 간이 경화되어 갈 때 예, 담석을 다 녹여주는 성분이 실리마린, 엉겅키, 그 다음에 밀크시슬 예, 이런 것들이고, 강황은요 모든 암에도 특효약이지만 강황이 특별히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음식이 약이 되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민들레과죠. 요 밀크시슬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줘서 간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치료제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 어깨 축지가 자꾸 통증이 갑자기 아주 심한 통증이 오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담적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장의 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많구나 하는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음식이 역류하고 자주 트림이 난다? 역시 담석이 많고 몸에 결석이나 이런 독소가 많구나 하는 걸 아셔서 담석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비타민C를 자주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밀크시슬을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많은 저지방 채식으로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하시는 방법들 이제 배우셨는데 일부에서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담석이 효과적으로 담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